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단단해지는 시간. 새벽 낭독 3월의 책은 50에 읽는 중용입니다. 지치고 흔들리는 50의 삶에 단단한 중심을 잡아주었던 중용의 지혜들. 한 호흡 한 문장씩 진심을 담아 읽어내려간 새벽의 흔적들을 모았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삼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법. 이제 지천명의 나이를 지나 귀가 순해져 말에 흔들리지 않는 이순의 문턱에서 비로소 깨달은 중용의 도. 매일 새벽 나를 깨우던 짧은 문장들이 모여 이제 하나의 긴 여정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유했던 오늘의 한 문장, 그 1분의 조각들이 모여 완성된 삶의 지혜. 50에 읽는 중용, 그 낭독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50은 참으로 묘한 경계입니다. 지나온 시간은 무게를 더하고 남은 날들은 의미를 묻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조금은 낯설다고 느껴질 때가 많지만 50은 결코 마무리가 아닙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는 나이, 남의 시선이 아닌 진짜 나에게 솔직해지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갈망과 후회, 자유와 책임이 뒤섞인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50은 또 하나의 출발선입니다. 남긴 발자국이 시간을 증명하듯 지금의 선택 또한 나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50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새로운 나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예고편입니다. 하지만 웬만큼 단단한 나이가 됐다고 믿었는데 여전히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잘 살아보고 싶다는 작은 불씨는 남아있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아도 좋겠다는 체념이 스며드는 순간도 많습니다. 수입도, 건강도, 관계도, 사랑도, 가족도, 세월도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으니 일상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는 뉴스, 끝없이 쏟아지는 메시지, 눈을 사로잡는 짧은 영상들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피로와 공허함만을 남기며 시간을 휩쓸어 갑니다. 흔들릴 때 기준을 세워줄 철학은 부실하고 관계가 무너질 때 붙잡아줄 말 한마디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한 걸음 더 내딛게 해주던 용기는 점점 사그라집니다. 가벼운 정보는 넘쳐나지만 인생을 단단하게 해줄 지혜는 너무도 먼 곳에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실망은 희망을 반증합니다. 경쟁으로 피가 마른다는 것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음을, 하루가 분주하다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음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답은 의외로 단순할지 모릅니다. 흔들릴 때마다 꽉 붙잡을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누구는 그것을 돈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사랑이라고 하고, 누구는 권력, 누구는 일, 누구는 자식이라고 합니다. 모두 맞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손에 쥐면 용기가 차오르고 가슴에 품으면 다시 일어설 힘이 되는 기준.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배를 항구에 단단히 붙들어주는 앵커 같은 기준이 50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앵커를 2400년 전 자사는 중용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늘의 명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성실이 하늘의 도다. 천명이 인간의 본성이요, 그 본성을 따름이 인간이 가야 하는 길로 하늘의 명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실이 하늘의 도라는 그 다음 문장이 답해줍니다. 성실이 하늘의 도라는 말은 하늘은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천명을 성실로 바꿔도 됩니다. 다시 말해 하늘과 인간의 본성이 성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법칙도 성실이요 인간의 법칙도 성실이라는 얘기죠. 인간이 성실과 정성으로 살아갈 때 천지가 번성하듯 인간의 삶도 번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연, 하늘이라고 부르는 바람과 비, 나무와 계절, 해와 달과 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치밀한 성실함의 질서 속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거나 게으름을 피운 적 없는 이 우주의 섭리는 그야말로 성실과 정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본성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자사의 정의입니다. 자사가 중용을 지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천명인 성실을 타고났기에 단단한 믿음으로 중용의 도를 지키며 자신의 목표를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자사가 남긴 삶의 철학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중용이라는 앵커를 통해 흔들리는 삶을 슬기롭게 지켜왔음이 이를 증명합니다. 저는 자신에게 가끔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그러나 중용을 다 읽고 난 뒤 그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삶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삶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하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크고 귀한 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기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고 단단하게 해주는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이 원하는 길에 귀 기울이고 그 부름에 성실과 정성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 그리고 더 깊은 기쁨 속에 설 수 있습니다. 중용은 그렇게 2000년 이상을 전해 내려왔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법칙인 성실과 정성으로 삶을 일구라. 감정의 균형을 지켜 자신도 해치지 말고 타인도 어지럽히지 말라. 때를 알고 중심을 지키며 끝내 성취하는 삶을 살라. 잘 산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정성스럽고 참되게 다스리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곧 중용의 길이고 우리가 바라는 잘 사는 삶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인생 전반전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왔더라도 후반전은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명확한 의미와 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혹여 인생 전반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50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면 50은 희망입니다. 지나온 만큼이나 긴 시간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사설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단계를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50에 읽는 사서는 지루한 고전이 아니라 삶을 완성해가는 인생 교과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 냄새 나는 가르침이 담긴 논어에서 우리는 삶의 기본과 사람다움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과 정정당당한 삶을 다룬 맹자에서 기계와 의리를 느끼게 됩니다. 삶의 큰 틀을 정리하는 대학에서 인생 후반의 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룬 중용에서는 삶의 균형과 인생의 무게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이 궁금하다면 한 번은 진지하게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중용입니다. 쉼과 즐김의 독서도 좋지만 가끔 두툼한 책을 펼쳐 힘들게 씨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름과 재미도 좋지만 가끔은 오래된 고전을 찾기도 합니다. 달리는 자동차에서 즐기는 풍경도 좋지만 걸어야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과 결핍, 눈물과 한숨이 결국은 삶을 단단하게 하듯 검증된 고전인 중용이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는 힘이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중용은 그저
읽다만 책이었습니다.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첫 장조차 넘기지 못하고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몇 번 그러고 나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강의를 찾아 들을 생각도 없었고 제목 그대로 단순히 중용이라는 한 가지 개념만을 설명한 책일 것으로 여겼습니다. 정작 중용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는 그 도를 지켜 살아가고 있다고 은근히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주한 중용은 달랐습니다. 결코 무겁지도 난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내 마음 하나를 지키는 일이 결국 세상을 밝히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일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아버지가 아들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이 책을 전했습니다. 중용은 진부한 고전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단단한 뿌리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단단한 앵커가 되어 삶이 원하는 길을 묻고 그 답을 찾게 해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그러나 중용을 다 읽고 난 뒤 그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삶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삶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룬 중용에서는 삶의 균형과 인생의 무게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이 궁금하다면 한 번은 진지하게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중용입니다. 중용의 핵심은 성, 도, 중, 성 네 글자입니다.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다루고 감정과 일의 균형을 지키며 정성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중용은 감정을 중화로 다스리고 시중, 집중, 적중의 태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곧 잘 사는 삶임을 일러줍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상황에 맞게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가장 적당한 때를 잡아 일을 진행하고 성취할 때까지 일의 중심을 굳게 지키며 늘 정확한 목표를 향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원하는 일을 이루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각인해주는 고전입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용 제23장은 성의 힘을 강조합니다. 성실함과 정성이 쌓이면 내면이 다스려지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며 결국 세상마저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50이 돼도 흔들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50년을 살아도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답은 없다지만 모범 답안까지 없는 것은 아닐진데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중용이 우리에게 정성을 제안합니다. 삶의 길목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신념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본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중용의 가르침이며 어쩌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삶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50에는 말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의 형이니까, 내가 당신의 상사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한마디 말이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말은 경험의 권위를 띠기에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자리에서 내뱉는 푸념조차 습관이 되기 쉽고
습관은 결국 나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50에는 몸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어서는 버텼던 작은 습관이 50대에는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술 한잔, 늦은 야식, 무심코 미루는 건강검진, 홀로 있을 때의 작은 선택들이 10년 뒤의 삶을 결정합니다. 50에는 돈과 욕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50대는 은퇴와 노후를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와 재테크가 필요하지만 욕심이 눈을 가리면 평생 쌓은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50에는 외로움에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해 곁을 떠나고 직장에서도 밀려나는 나이에 서서히 찾아오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때 외로움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심코 빠져드는 가벼운 유혹이나 외로움을 잊으려 집착하는 사소한 습관이 인생 후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50은 두 번째 꿈을 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후 삶을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설계할 수 있기에 더 그렇습니다. 50이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결국 때를 맞추는 게임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에 길을 잃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고 결혼 역시 때가 맞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업의 선택, 회사나 조직과의 만남, 승진과 이직까지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는 때를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인생의 시중을 잘 이룰 수 있을까? 그에 대해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를 잘 맞추고 싶다면 먼저 군자가 돼야 합니다. 여기서 군자는 다른 사람을 이끄는 리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50에 이른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내 인생의 리더가 돼야 합니다. 인생 전반전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후반부에는 어떻게 해야 한 단계 더 깊고 발전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를 이끄는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붙잡고 자신의 리더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때를 더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시중이 없으면 기회를 놓치고 집중이 없으면 과정에서 흔들리며 적중이 없으면 결실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순환을 이룹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때를 읽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며 끝내 성취하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꿈이 현실이 됩니다. 즐거워하되 지나치지 말고 슬퍼하되 자신을 해치지 마라. 즐거움은 분명 좋은 것이지만 절제가 없으면 머지않아 해가 됩니다. 과식은 건강을 해치고 과음은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공자는 즐거워하되 넘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슬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별과 상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그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말없이 떠난 친구, 영영 돌아오지 않을 가족의 죽음, 그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나를 삼켜버리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 감정이 자신을 집어삼키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공자는 슬픔에 빠져 삶까지 무너지는 상황을 경계한 것입니다. 감정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마음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조금은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다면 자신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에도 슬픔에도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공자가 말한 중용이며 2500년을 건너 오늘 우리에게 주는 따뜻한 당부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50을 지천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았다는 말이죠. 그러나 막상 50을 살아보면 안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만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30과 40의 시간은 어느새 저만치 흘러가 버렸고 남은 인생의 무게와 방향을 가늠해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이 시기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불안과 흔들림이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중용의 지혜가 가장 필요한 시기가 50일지도 모릅니다.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도 중심을 붙드는 힘, 그것이 중용입니다. 50 이후의 경력에는 이 집중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50에는 자신이 여전히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에 빠지기 쉽고 반대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무와 체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길은 늘 그 사이에 있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 그것이 50 이후 경력자의 길입니다. 여기에 꾸준함이라는 용의 힘이 더해질 때 후반의 경력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라도 성실히 이어가는 지속성은 50의 삶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철학은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철학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홀로 빛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친구 및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갑니다. 결국 나는 나인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글자 그대로 사람 사이를 의미합니다. 곧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며 홀로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50 이후의 인생길,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며 자신은 조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고독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도 관계의 따뜻함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부모의 손을 한 번 더 잡고 배우자의 눈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것. 그 작은 노력이 쌓일 때 인간 노릇하기는 비록 쉽지 않아도 한결 덜 고단해집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만 인간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누구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정성을 다해 행동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갈등조차 성숙의 밑거름이 됩니다. 결국 잘 산다는 것은 혼자만의 풍요가 아니라 함께하는 평안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50의 부부관계는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성실한 일상에서 지켜집니다. 아침에 인사, 피곤할 때 건네는 물 한 잔, 주말 산책 같은 소소한 순간들이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인생의 동행자로 다시 서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끝까지 함께 걷겠다는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부의 중용은 특별한 철학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지나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부부의 길은 완벽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다름을 덜어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함께 견뎌내는 일, 그 길에서 당신과 내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 소박한 사랑과 정성,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의 인내와 희생이야말로 도의 실천이요 중용의 구체적 구현입니다. 편안하고 좋은 자리에 있을 때는 다른 길을 말하고 따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때
그 순간 도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고 억울함이 가슴을 짓누르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야말로 사람의 가장 큰 시험대에 서는 순간이며 내가 진정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상황을 당장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 작은 정직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성실함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마지막 등불이 됩니다. 사람은 자리에 따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만해지기 쉽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내면이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어떤 외풍에도 중심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닌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리더입니다.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실만이 그 본성을 다할 수 있다. 자신의 본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본성을 모두 실현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작고 보잘것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나라는 하나의 존재가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다하면 그 진심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그 마음이 또 다른 생명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마침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닿게 됩니다.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성실은 개인의 덕목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조용하지만 강한 힘입니다. 조금만 시선을 바꿔 자신 안의 성실함을 믿고 정성을 다해 삶을 대하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마음이 바뀌고 몸이 변하고 관계가 달라지며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감사의 습관, 작은 희망의 언어, 작은 기쁨의 기록이 모여 결국은 삶 전체를 바꿔냅니다. 인간은 본래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성실함을 타고난 존재입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꺼내 쓰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성실과 정성, 긍정과 감사는 외부에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힘입니다. 그 힘을 자각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50도, 30도, 70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음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됨을 교라고 한다. 자사는 밝음, 즉 깨우친 알을 통해 성실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가르침, 곧 교육이라고 받습니다. 이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배움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자신의 성실함으로, 현명한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주변 사람을 이끌어주면 성실하거나 현명하지 못한 이들도 그 영향을 받아 점차 스스로 밝아지고 성실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교육은 학교나 교과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스승이 되고 형이나 누나, 친구나 선배가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책 한 권, 스승의 말 한마디, 건전한 미디어나 SNS의 영향도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사는 그것을 교라는 한 글자로 압축해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성실과 깨달음은 서로를 키워주며 이어집니다. 매일의 작은 성실이 큰 깨달음을 낳고 그 깨달음이 다시 우리를 더욱 성실하게 합니다. 삶은 이 순환을 통해 조금씩 단단해지고 빛을 얻습니다. 성실과 밝음, 이 두 단어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삶을 움직이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